속이 더부룩하고 아프다. 단순히 신경성 위장질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픈 위장병. 내시경으로 진단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됐던 새로운 위장병의 실체. 바로 이름도 생소한 담적병. 한국인의 위가 자꾸 불편해지는 원인 담적병.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과 함께 담적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톡톡TV 닥터의 이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영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위장병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죠. 네. 이 위암 발생률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조금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 체하고 이 속이 좀 안 좋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병원에 가면은 큰 병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막상 내시경을 받아보면 정상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제 스트레스성이다, 푹 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민재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네. 다른 병이 있다고 합니다. 담적병이라고 들어봤어요? 담적병이요? 네.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이 담적병이요, 새로운 위장병의 실체라고 하는데요. 이 담적병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해도 막 속이 더부룩하고 아프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 이 담적병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담적병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담적병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담적병이라고 하는 거는 담이 적체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담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염증이 지나서 만성화되어서 어떤 노폐물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단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적체가 된 그런 모습인데요. 네. 주로 이제 습관적인 폭식이나 과식 그리고 급식으로 인해서 우리 그 위 안에서는 다 소화되지 않고 남은 미집 형태로 남은 형태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노폐물 독소 형태로 이제 변이가 됩니다. 그런 노폐물들이 위장 어떤 점막에 손상을 주고 그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림프나 그 벽에 근육층에 손상을 주면서 위장벽이 굳고 딱딱해지는 그런 병을 얘기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 노폐물이 쌓이면서 위장벽이 굳어지는 병을 말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장벽은 왜 굳어지는 건가요? 예, 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먹는 습관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밤에 야식을 주로 이제 하는 그 습관들이 네. 담적을 일으키게 하고요. 무엇보다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떤 그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 이제 저하되는 경우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위나 장에 보통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 점막의 어떤 상태를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주로 내시경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어떤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잘 체해지고 그리고 속이 쓰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위장벽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위장벽이 굳어지는 담적병이 생기면 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주로 이제 위장의 어떤 그 단면들을 보면 점막이 있고 그 아래에 림프라든지 신경, 혈관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외벽, 평활근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점막의 병은 뭐 주로 아시다시피 속이 쓰리고 그저 위궤양 위염의 어떤 증상이라면 그 아래쪽에 위장 신경계가 변성이 되면 그 미주신경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아주 뭐 과민하게 우리가 조그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위경련, 위통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나 혈액순환의 저하가 생겼을 때는 그 위장관계의 그 궤양성 위장염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과 그리고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저하됐을 때는 혈액이 많이 공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구준피로 인해서 위장 기능이 저하가 생기겠죠. 또한 위장 운동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근육층의 어떤 기능 저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이 위가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벙벙하고 답답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증상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체한 거 같은 증상인 건가요? 실제로 그렇죠. 예. 체한 증상과 같은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흔히 우리가 위장병 하면은 우리가 내시경으로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담적병은 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담적병이라는 거는 점막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위장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장벽을 보려면 점막을 뚫고 보든지 아니면 배 쪽에서 복벽을 통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위장병이 있으면 일단은 내시경을 통해서 그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담적이라고 제가 그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시경상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더부룩하고 트림하고 뭐 속이 쓰리고 네. 그리고 위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내시경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담적병이 내시경으로도 검사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모르고 계속 방치됐을 경우 뭐 어떤 질환이 나타나나요? 네, 도표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질환이 야기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체액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이건 어떤 질환이죠? 네, 일단은 그 수분이 정체가 되면서 부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대장에 설사와 변비를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대사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복부 비만에 심한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되고요. 네. 복부 비만. 네. 두 번째가 소화기가 나빠진다. 이건 흔히 뭐 알고 있는 것들이죠. 네네. 주로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게 되고요. 그리고 잘 체하고 역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쓰리면서 위경련을 일으키기가 쉽고 네. 대부분은 신경성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을 진단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가 생식기에 장애가 온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주로 여성의 경우에 그 자궁의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게 되는 경우를 발생되는데요. 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면서 생리통이 오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과 같이 어떤 그 염증이나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치 않은 과민성 방광증도 생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그 증후군 등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면역 체계가 흔들리고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네. 나중에 추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실제 이 담적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잘 발현이 됩니다. 피부라든지 코라든지 그리고 기관지 등의 알러지가 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나 안면의 습진을 잘 호소하면서 내원을 하시는데요. 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면의 여드름, 젊은 분들의 여드름이나 생리전에 나는 뾰루지 뭐 등도 원인이 되겠고요. 특히나 담적이 있으면 얼굴 톤이 어둡고 기미가 끼는 등의 어떤 이 칙칙한 얼굴 톤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 노폐물로 탁해진 혈액이 뇌까지도 영향을 준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소화가 안 됐을 때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맑은 청량의 기운이 두면부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건망증이나 집중력이 이제 저하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쉽게 들지 못하고 잘 깨고 꿈도 많이 꾸는 이런 증상이 예전에 한의학 문헌에서도 담음에 의한 담적에 의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여섯 번째는 대사장애 질환이 잘 발생한다. 흔히 소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사질환이라. 네, 대사장애 질환이라는 거는 그 위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 남아서 생기는 그 노폐물들로 인한 혈액에 떠다니는 플라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뭐 동맥 경화도 생길 수 있고 고지혈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고지혈증과 지방간의 어떤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담적으로 인한 그 당의 대사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전체적으로 저하되면서 만성피로 증후군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관절과 근육계에 이상이 생긴다.
네, 이런 경우 참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담이 결린다라고 표현을 한 그 네. 담이 네.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든 허리든 등이든 담이 결리는 상황들이 잘 발생하고 그리고 뒷목이 뻣뻣하면서 어깨가 잘 결리죠. 이런 부분도 그 전날 뭔가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많은 과식을 통해서 특히 이제 동물성 육류의 섭취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움직일 때 뼈마디에 소리 나는 부분도 담적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입니다. 8번째. 심신의 조화가 흐트러진다. 예, 예전부터 심담담대동증이라고 해서 심장 안에 노폐물이 있으면 자꾸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잘 놀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협심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가 맑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좀 많이 다운이 되겠죠. 네, 이렇게 담적병 살펴보니까 그냥 지나쳤다가는 이 무시 못할 큰 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뭐 채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담적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내가 담적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이민재 아나운서님이랑 신서영 아나운서님도 체크하셨었죠? 네. 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담적병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체크한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뒷목이 뻣뻣하다, 뭐 어깨에 담이 결린다 이 정도였거든요. 네, 어. 상당히 건강하신 그래요? 네, 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몇 개를 체크해야지 담적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이제 주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네. 이제 그 5개 이상에서 한 10개 사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네.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몇 개 정도의 전 증상. 벌써 한 대여섯 개 체크를 했거든요. 네. 예. 어떤 게 있었나요? 뭐 뒷목이 뻣뻣하다, 항상 피곤하다, 뭐 머리가 자주 아프다, 어지럽다, 뭐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아마 긴장성 예. 일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제대로 원활하게 소화, 흡수, 배설의 어떤 능력에서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시고 일 그쵸.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신 분들 중에서 나도 이제 담적병인데 병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가진단 말고 또 병원에 가면 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요? 네, 그 담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밖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주로 체지방 형태로 비만이 되면서 체지방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체성분 분석 검사를 먼저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과식, 폭식, 야식을 많이 이제 야기하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의 지수가 되는지 스트레스 검사도 한번 해봅니다. 또한 그 혈액에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어떤 지방간의 어떤 수치라든지 그리고 혈당의 수치가 중요한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의뢰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담적의 특징이 어떤 이 심화 여기 명치와 배꼽 사이에 있는 중안이라는 혈자리에 그 계란만한 정도의 덩어리가 실제로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복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심화 비만이라든지 심화 비경 막혀 있으면서 딱딱한 그 복진을 통해서 제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복진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눌러봤을 네, 때 촉진을 하는 만져진다는 겁니다. 얘기죠? 네, 배에서도 그 만져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뭐 그럼 뭉친 건가요? 실제는 뭐냐면 그 외벽이 굳으면서 그 복벽 쪽으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위가 있는 그 아래쪽의 이 부위와 그리고 그 복벽 쪽의 그 상황들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형태가 동그랗게 형태가 잡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담적이라고 진단을 내리죠. 종합해서. 그렇게 만져질 정도면 정말 속이 많이 더부룩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이런 진단 방법들을 보면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스트레스 검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네. 스트레스와 그 담적은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요 며칠 전에 방송이 된 그 방송 보도에 의하면 야식 증후군의 원인이 그냥
일상적인 우리 그 식욕의 증가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야식 증후군은 주로 아침에 을 거르게 되고 7시 이후에 하루에 먹는 양의 한 절반 이상의 영양을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과 그리고 불안의 감정을 느끼면 그 보상 심리로 뭔가를 공허함에 서 뭔가를 먹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료실에서는 어떤 위장 점막과 위장벽이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여드름, 그리고 주부에게서 그 빵과 커피를 좋아해서 생기는 그 비만 등을 이제 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담적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일단 그 담적이라는 노폐물 독소를 일단 한번 씻어 내려주는 요법이 네.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그게 해독 클린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로 해독 생장, 해독 생간 요법을 통해서 숙변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간으로 가는, 장에서 간으로 가는 그 영양분이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포탈 베인이라고 해서 간문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간문맥의 혈류의 어떤 혈류의 어떤 그 탁도를 상당히 깨끗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사항을 이제 해독 클린 요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법을, 해독 클린 요법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내복약을 통해서 특히 이제 발효 미네랄과 그 한약이 이제 결합된 효미음이라는 약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주로 발효 과정에서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유익균의 어떤 왕성한 그런 약인데요. 유해균의 어떤 지금 독소의 사항들을 많이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담정 약침이라고 해서 주로 약침이라고 하면 한약재를 추출해서 액기스를 만들어서 바로 경혈에 주입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아까 그 효미음과 그 유사한 약재들을 이용해서 예. 그 담적에 특화되어 있는 약침이 있습니다. 침이요? 네네. 침은 침인데 그 한약재를 주사화 시켜서 그 약침화 시켜서 약을 주입하는 거죠. 예.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그 담정 약침을 통해서 치료 효과도 단축시키고 치료 효과도 높이고 치료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 사실 궁금한 거는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나요? 모든 세 가지가 결합되면 제일 효과가 있겠죠.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네네. 건가요? 내복을 하기 전에 예. 검사를 하고,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단이 되면, 아. 네. 담적이 진단이 되면 이제 해독 클린 요법을 통해서 한번 맑혀준 씻어내주고. 다음에 내복약을 통해서 혈관을 맑혀주고 몸을 한번 디톡스 시켜주는, 해독시켜주는 그 방법을 약침과 침구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네. 원장님, 담적병에 걸리면요, 또 이런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두드러기인가요? 근데 그 피부와 담적과는 관련이 아주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여드름과, 그리고 요즘에 두드러기, 원인 모를 두드러기 있죠. 네. 네.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와서 간지러워서 긁으면 퍼졌다가 그게 이제 아토피 붉게 아닌가요? 퍼지면서, 아토피와는 좀 틀리죠. 아토피는 어. 면역계 질환인데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정도로 그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러지가 아닌, 알러지 검사를 해도 알러지의 양상이 아닌 거죠. 그 면역계 질환이 아닌 거죠. 예. 네. 그런 경우가 담적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온 다습한 어떤 그 기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후의 영향에서 내가 그 열의 어떤 사항들을 만나서 담적이 노폐물들이 피부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폐와 대장이 상통한다. 폐와 대장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 피부는 주로 이제 우리 피부는 폐가 주관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장의 어떤 상태가 바깥쪽으로 발현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민성 대장이든 아니면 뭐 요즘에 찬 걸 먹었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이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현상을 봐서는 아무래도 담적과 두드러기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아무래도 좀 성격도 이제 급하신 분들도 많고 빨리빨리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질환도 또 많다고 하는데, 이런 위에 좋은 음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양배추를 먹으면 위산을 보호해서 위산 과다증을 이제 위벽을 보호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신데요. 네. 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독특하죠. 이런 경우는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전에 제가 한 환자분 중에서 스님분이 계셨는데 예. 항상 아침마다 양배추를 양배추. 삶은 거를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니까 만성 위장병이 다 없어졌더라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 다른 야채에 비해서도 섬유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좀 부들부들하면서 아무래도 위장의 그 위상 가다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양배추. 예. 자, 또 다른 음식 뭐가 있을까요? 그 마 있으시죠? 마. 한약적으로 네. 그게 산약이라는 약인데요. 주로 일식집에 가면 날거를 먹고 회를 먹고 하기 전에 마를 한 잔 딱 마시는 그 조그만한 그 아시죠? 네. 마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그만큼 마가 위벽을 보호하면서 소화 효소를 촉진시켜 준다고 이제 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아이들에게 위장이 약하고 선천적으로 비위가 떨어지는 아이들,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이제 산약이라는 약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요즘에 이런 야채 갈아 먹는 해독 주스가 주스, 몸에 네. 좋다고 하잖아요. 뭐 꼭 양배추, 뭐 마 아니더라도 다른 야채들 이렇게 갈아 먹으면 좋을까요? 좋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브로콜리, 예. 네. 그리고 뭐 사과, 바나나, 네. 뭐 등등이, 당근. 브로콜리, 그다음에 그 파프리카, 예, 예, 예. 그런 약재들이, 그런 음식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이빨이 28개 정도가 평균인데요. 네. 송곳니가 딱 4개 있잖아요. 송곳니는 주로 육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이빨인데, 네. 그러면 28분의 4만큼만 육식을 예. 먹으면 되는 동물이 이제 사람입니다. 네. 그만큼 육식은 한 7분의 1, 15%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그 식물성 식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해독 주스라 해서 위장에 부담이 적고 내 몸을 디톡스 해독해 줄 수 있는 게 그 브로콜리 그리고 파프리카, 양배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풍적인 유행을 했었죠. 네. 음식 외에 또 운동으로도 이런 담적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담적 환자분들은 활동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보다는 그냥 몸을 푸는 정도의 어떤 활동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좀 선선해졌으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산책을 하면서 몸을 좀 스트레칭을 하셔주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화기의 어떤 사항을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지 말단을 움직여 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조깅, 뭐 빨리 걷기, 뭐 천천히 걷기 등등의 조깅과 함께 등산을 햇볕을 보면서 등산을 해주신다면 하지 순환량도 늘려주고 네. 우리 주로 이제 앉아 있고 뭐 일을 하면 좀 많은 그 활동량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 사지 손발을 활동을 많이 해주는 걸 하면 훨씬 그 도움이 됩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뭐 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 거야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담적병을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 고쳐야 할 습관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333 운동이 한창일 때가 있었는데요. 333이요? 네, 하루 3끼를 30분에 걸쳐서 30번 정도를 씹어서 넘겨라 라고 네. 하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하도 우리 빨리 먹고 그렇죠. 과량을 먹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빨리 먹으면. 네.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한 이제 운동이었는데 그만큼 과식하고 폭식하고 급식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밥은 적게 먹어라 소식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일지가 이제 궁금하죠. 네,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70%에서 한 80% 정도의 그 포만감을 느끼면 이제 숟가락을 좀 놓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보다도 양보다도 얼마만큼 내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식습관의 어떤 교정이 필요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굽거나 튀기거나 아니면 볶는 것은 맛은 좋지만 위장에는 소화할 때는 이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리법도 잘 선택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야식은 피하고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것은 금물입니다. 저희 계속 바른 말만 하는 것 같은데 네. 원칙적으로 잠들기 전에 4시간 정도 이전에 네. 식사를 마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시에서 한 8시, 늦어도 8시 정도가 되겠죠. 그런 거와 함께 그것도 못 지키겠다면 적어도 2시간 정도 이내에는 바로 먹고 눕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습관을 지켜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하겠고요. 예. 아무래도 장도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술을 드시고 그 다음 날은
변을 두세 번씩 하고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먹으면 잘게 이렇게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는 담적을 정말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턱 밑에 이렇게 어드름이 나면서 배가 좀 차가우면서 좀 사르르 아프고 술만 마시면 그 다음날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장과 간의 어떤 간문맥의 사양에 이 혈액들이 맑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해독 클린 요법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수면이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에 맞춰서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30분 내로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먹잖아요. 10분 만에 다 먹게 되는데 그래서 위장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위장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의학에서는 불치이병, 침이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미 병이 생긴 거를 치료하지 말고 미병,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네. 위장병을 직접적으로 이제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 또 다른 그 원리를 했는데 대장금과 같이 예. 약식 동원이라고 해서 약과 음식은 하나의 원류라고 봤습니다. 즉 먹는 걸 잘 먹고 좋은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백첩의 약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육류가 넘쳐나고 좀 기름지고 너무 그 자극적인 음식을 위주로 가는 것보다도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 담백한 한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져가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또는 신경성 위장 질환의 원인이 내시경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 담적이 원인에 아마 기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 담적이 생기지 않게 바른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좋은 습관이 백첩의 약보다 낫다는 말에 참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경규 원장님 모시고요. 위장병의 실체, 담적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기초는 바로 위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장이 튼튼해야 온몸이 활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위는 이 오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삶 전체의 조화가 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장이 튼튼하면 우리의 삶도 활짝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톡톡TV 닥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